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한 자꾸 콘서트에서 김은배 기업은행 과장은 첫 문장을 잘 써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백 장의 자소서를 봐야 하는데 내 자소서가 걸러지지 않으려면 첫 문장부터 나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을 잘 써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두 갈식으로 첫 문장부터 임팩트 있게 잘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소서를 보면 첫 문장부터 별로인 것 같고 소제목과 내 첫 문장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첫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더 고민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소서 첫 문장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자소서 첫 문장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두 갈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뻔한 소리야? 두 갈식으로 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두 갈식으로 제대로 쓴 자소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문항별 출제 의도와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자소서에 내 경험부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리더십을 묻는 문항이었어요. 리더십의 성과, 대상 수상. 공모전에 참가해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팀원들 간 의견이 상이하여 갈등이 발생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대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 자소서가 이렇게 쓰여있진 않나요?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만 쓰는 게 아니라 첫 문장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죠. 대안 없는 비판 금지로 대상 수상. 공모전에서 소통 방식을 개선시키고 강점에 맞는 역할을 분배한 결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최선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팀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심해지자 감정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판은 허용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한다 라는 규칙을 만들어 소통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후 팀원들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했고 그 결과 대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 문장에 팩트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지 내 생각을 녹여서 첫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솔직히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 하나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초 정도예요. 여기서 안 걸러지려면 무조건 첫 문장을 잘 써줘야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카필레이터인 조셉 슈거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문장의 역할은 읽는 사람이 두 번째 문장을 읽게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광고와 카피를 히트시킨 조셉 슈거맨조차 첫 문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그냥 시작하는 글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첫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문장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기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하루에 수백 장의 자소서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소서는 다 쓸데없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써져 있어요. 경험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지루한 자소서들 가운데 첫 문장의 결론부터 적혀있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놓은 자소서를 발견한다면 이 자소서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런 자소서는 일단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저도 자소서 수백 장을 봐야 할 때 첫 문장만 봐도 뒷문장들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뒤에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고 느껴지는 자소서들이 많았어요. 많은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두 갈식으로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첫 문장이 썼다고 그게 두 갈식이 아닙니다. 자소서에서 두 갈식의 온전한 의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맨 첫 줄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첫 문장에 쓰면서 내 얘기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두 갈식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 이야기로 첫 문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팀워크를 묻는 질문에 저는 공모전에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대안 없는 비판 금지를 원칙으로 소통하며 팀워크를 발휘한 결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안 없는 비판 금지라는 나만의 키워드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다음 문장이 읽고 싶도록 써주기. 첫 문장이 내 얘기로 정답을 적고 시작했다면 일단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써진 첫 문장을 읽으면 그 다음 문장이 읽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주목을 끌었다면 성공인 거예요. 반드시 인사 담당자가 내 다음 문장을 읽고 싶도록 써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문장에서 보여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기 위해 다음 문장을 읽고 싶어질 거예요. 셋째, 뻔한 명언, 표현 쓰지 말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너무 진부하고 뻔한 표현을 쓰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런 남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잘 바꿔서 쓸 수 있다면 바꿔서 써주세요. 예를 들면 위기가 기사를 만든다. 이와 같이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맞게 쓸 수 있다면 바꿔 써주셔도 좋아요. 넷째, 오글거리지 않게 담백한 문장 쓰기. 첫 문장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이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소서는 내 글쓰기 실력을 자랑하는 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뽑아도 일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걸 소개하는 글이에요. 따라서 인스타에 올릴 것만 같은 감성 충만한 글은 쓰면 안 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오글거림을 느끼지 않게 하고 담백하게 내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단문으로 상황 설명 많이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써주세요. 오늘 영상은 취업 트레이닝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자주 반복하는 실수를 주제로 만들어 봤어요. 다들 두 갈식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면 아, 이게 자소서에서는 두 갈식이 아니었구나, 이걸 느끼셨거든요. 여러분의 자소서가 인사 담당자가 첫 문장만 보고 뒷부분이 별로겠네, 이런 생각하는 자소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소서에서 두 갈식은 첫 문장이 내 성과를 결론부터 쓰는 게 아닙니다. 첫 문장에는 자소서에서 묻는 정답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꼭 같이 써주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 궁금하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